빅픽처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가장 좀 핫한 섹터입니다. 바로 하반기 건설 섹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오늘 장을 또 주름 잡는 섹터이기도 한데 그 가운데 어떤 이슈 있는지 종목군별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건설 섹터 그동안의 주가 움직임은 어땠는지, 그리고 건설하면은 또 분양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최근에 분양 시장 흐름도 함께 좀 봐주세요. 네, 우선은 건설업종이 상당히 오랜만에 코스피를 아웃퍼폼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이 좀 침체기가 길었었죠. 한 18년도까지 침체기 길었다가 2019년도부터 집값도 조금씩 상승을 했고요. 분양 잘 되면서 시장의 주목 조금씩 받다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그리고 금년 하반기 좀 기대할 만한 이런 섹터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상반기만 좀 본다라면은 코스피 지수는 한 15%가 좀 안 되게 상승을 했고요. 건설업종은 30%가 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 6월 말 기준으로 14.7%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30.5%를 상승해서 건설업종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이 하반기 같은 경우는 건설업종 좀 주목을 해봐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 상반기에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신규 분양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2년 정도 이 매출 성장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 주택 사업의 이 양적인 확대, 이 Q가 증가한다라 그러죠. 이만큼으로도 성장성이 확보된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승, P라 그러죠. 분양가 상승도 같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착공하고 나서 이 준공, 완료될 때까지 한 2, 3년 정도 시간이 흘린다라는 부분들 본다라면 지금 Q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Q가 증가하면 이 최소 2년 정도는 주택사업이 건설사들의 매출과 이익 성장을 견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까지도 모든 부분들 이 양적인 부분, 그리고 이 분양가, 질적인 부분들까지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 정책까지도 이 수요 억제에서는 공급 확대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적인 분위기도 좋고 실제 건설 분양 시장까지도 분위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국내 분양시장 분위기 좋은데 오늘은 또 해외 플랜트 쪽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도 함께 오르더라고요. 이쪽 전망은 어떤가요? 네, 사실은 이 건설업종의 발목을 잡았었던 게 플랜트였죠. 그런데 이 플랜트들이 이제는 이 효자로 좀 다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국 플랜트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 중동 플랜트가 압도적으로 좀 높고요. 그리고 중동 플랜트, 당연히 이 유가와 관련된 그런 플랜트들이 많습니다. 유가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줘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WTI 지금 75불까지 올라왔고요. 이 저유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됐던 이 프로젝트가 올 들어서 재추진, 그리고 재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유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급등을 하면서 뭐 20불대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100불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2019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 뭐 최근 한 5년 이상을 보더라도 금년 하반기에는 다수의 해외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중동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을 필두로 해서 뭐 GS건설까지,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러시아, 뭐 터키, 호주까지 이 플랜트, 그리고 유가에 관련된 이런 플랜트들이 하반기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랜트가 하반기에도 이 건설사들의 실적을 견인할 만한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차트 좀 해석을 해주세요. 이게 1976년부터 좀 길게 놓고 보는 차트인 거죠? 네, 엄청 사실은 굉장히 예전부터 나와 있는 네. 차트고요. 이 유가가 20불대 정도에서 상당히 오래 가고 있다가 2000년대, 영영으로 되는 게 이제 2000년대죠. 그때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이제 100불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 이제 뭐 150불 얘기가 나왔었던 게 2010년도 좀 넘었을 때, 이때였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유가가 한번 떨어졌고요. 그래서 40불대에서 70불대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에 사실 유가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았었을 때가 있었죠. 그렇게 좀 안 좋았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 유가에 따라서
중동과 아시아, 기타 이 세 부분을 합친 저 그래프가 사실은 유가에 굉장히 비례하게 움직이고 있죠. 유가에 거의 근접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이 국내의 이런 수주들이 이 유가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2021년, 2020년 근래 들어서의 움직임인데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 또 눈에 띄네요. 그리고 하반기에 수주 예정돼 있는 일정들, 뭐 해외 플랜트 일정들 이런 거 좀 있나요? 네, 하반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을 필두로 해서 지금 중동은 거의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이 거의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이 중심으로 해서 뭐 7월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러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리고 터키, 호주 이 터키와 호주는 GS건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금액은 한 15억 불에서 30억 불까지 되어 있는데 이 해외 수주 같은 부분들이 유가가 지금 뭐 100불을 넘어서던 시기에 비하면 현재 발주 규모는 과거만큼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 친환경 ESG라 그러죠. 이 ESG 트렌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정유와 석유화학의 대규모 투자는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현재의 이 정유사들, 건설사들의 이 해외 플랜트 사업 전망은 나쁘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 중동 발주 호황기에는 이 한국 대형 건설사, 이 100불을 넘어섰던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 직후에 100불을 넘어서던 이 시기에는 한국 대형 건설사가 경쟁적으로 입찰을 해서 사실은 손실을 보면서까지 플랜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건설주들 주가가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플랜트가 이 규모는 키워놨는데 이 건설사들의 전체적인 매출 규모는 키워놨는데 이익단에서는 도리어 이익단을 훼손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좀 질적인 부분들 예전만큼 규모는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도 성장을 시키고 영업이익도 기대를 하고 있는 질 좋은 플랜트의 수주가 이제는 나온다. 그리고 그 질 좋은 플랜트의 수주는 금년 하반기부터 7월 이후부터 좀 기대해 볼 만한 수주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 민감 섹터들, 조선이나 건설 같은 경우는 수주를 하고 바로 실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은 또 어떻게 예고가 되고 있는지 실적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이 뭐 순수 사실은 건설사들 이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이 삼성 엔지니어링 요 네 개는 사실 순수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형 네 개사 가장 대표적인 대형 네 개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은 이 지난 20년간 이 실적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현재 시점은 2005년에서 2006년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 당시 국내 건설사들이 주택사업 호황으로 매출액이 성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국제 유가도 가장 급격하게 오르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해외 수주 기대가 높아졌고 이러면서 건설사들의 밸류에이션도 가장 많이 올라갔고 주가도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2015년 신규 분양 확대로 인해서 분양은 2018년도까지 성장을 했지만 이때는 2015년도에서 18년은 유가가 떨어졌거든요. 유가가 하락을 했고 해외 발주가 침체가 됐고 그리고 해외에서 플랜트 경쟁적으로 입찰했던 해외 플랜트에 대한 손실로 인해서 어닝 쇼크가 나왔었죠. 그래서 국내는 사실은 계속 어느 정도 이상은 했었는데 이러면서 국내 주택 사업을 해외 손실로 상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금년에는 국내 주택 사업 2015년도에서 18년도도 주택 사업이 신규 분양이 확대되면서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주택 사업 계속적으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택 사업은 계속 호황이고요. 국제 유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전하고는 달라졌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질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해외 플랜트까지 질이 좋아지면서 이 실적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4개사, 순수 건설업을 하는 이 대형 4개사들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2분기 실적은 근데 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보다는 근데 하반기가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반기에는 이 건설업종은 계속 좋고요. 그리고 국내 주택 경기 계속 좋고 그리고 해외 플랜트 수주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좀 하반기가 좀 더 기대되는 그런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사실은
굉장히 좀 플랫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도 굉장히 좀 비슷했는데 2021년도부터 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경기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수주를 받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2019년도 2020년도부터 이제 실적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20년도보다 21년도가 좀 더 좋고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계단 형식으로 점차적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들, 해외에서 추가적으로 손실이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해외 수준은 비슷한 규모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건설 업종의 건설 회사들의 기여를 해주고 있고 국내 주택 경기가 점차적으로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2분기 실적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더 기대된다는 말씀이신데 건설 섹터 내 개별 뉴스 하나 좀 체크하겠습니다. 대우건설 매각이요. 지금 순탄치 않은 모습입니다. 사실 기대감 상당했고 호반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뚜껑 열어보니까 호반은 안 들어오고 지금 게다가 또 재입찰이 들어가는데 이유가 가격 차이가 너무 나서 재입찰을 한다. 이러다가 불발되는 거 아닌가, 노딜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매각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대우건설 매각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요. 대우건설이 좋아졌거든요. 이 대우건설이 상당히 좀 좋아졌고 건설 회사 중에서 국내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 상위 빅5 브랜드 안에 대우건설 프루지오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 굉장히 좀 좋아졌고 국내 주택 경기 좋아졌고 예전에 그런 어려움들 해외 플랜트 많이 다 떨었고요. 지금 2조 원대 이상의 2조 원대 중반의 그런 매각 가격을 받을 예정인데 사실 산업은행이 들어간 금액에 비하면 좀 작긴 하지만 작년에 호반에서 제시했던 그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우건설 좋은 건 맞는데 문제는 이 건설 회사치고는 너무 등치가 커버렸죠. 2조 원이 넘는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은 대기업이 2조 원을 넘게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대기업은 이미 이 큰 건설 회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을 인수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PE라든지 해외 업체 그리고 중견 업체로 가야 되는데 중견 업체가 굉장히 많이 인수하려는 의지는 강한데 호반과 같은 그 의지는 강한데 가격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다른 데랑 컨소시엄을 이루고 대출을 끼고 한다 그래도 이 몇 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견 업체 혹은 PE들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났죠. 도대체 대우건설의 적정 가격은 얼마인가? 적정 가격은 지금 산업은행에서 제시했던 생각하고 있는 2조 원대 중반 정도가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 금액을 제한하기에는 쉽진 않고 이 중견업체가 2조 원대 중반의 가격을 지불하려면은 회사가 사실은 흔들릴 수 있는 승자의 저주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삐그덕거릴 가능성이 있고요.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지만 당분간 대우건설은 좋을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제값을 받고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하반기 건설 섹터에 대한 전망 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2분기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건설업종의 분기 실적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실적보다는 좀 트렌드, 이 흐름을 좀 더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에는 악재보다도 악재랑 호재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굉장히 좀 크게 반응할 정도로 나쁘거나 굉장히 나쁘거나 굉장히 좋거나 이렇게 나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 컨센서스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랑 거의 비슷한 걸로 보여지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 플랜트 본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직 프로그램 나오면서 조금의 이슈는 있겠지만 이거는 일회성적인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부진한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내 주택 경기, 플랜트 모두 안정적으로 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보다는 하반기에 이런 모멘텀들에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실적보다도 하반기 수주, 분양 전망에 주목해보시면서 건설업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